지수 오락가락하고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반입니다. 지금 5종목도 차이가 안 나서 거의 반반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에서 콕콕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를 하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방향이 나오는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연초에 추진을 해왔던 STO 이런 사업과 주가의 방향성을 같이 했었고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을 안고 오늘은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져서 효성과의 약간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의 분쟁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7월 거래 중에 최다 거래를 수반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는 하루 만에 시세로 마무리되기보단 추가로 시세의 연속성이 있음에 따라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7.59% 상승한 6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조 8천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시가총액 5조 정도까지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에 좀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60만 원대 가격을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강했던 음식료 원료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좀 퍼뜨려서 접근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뚜렷한 쪽 업종의 대표주죠. 음식료 중에서는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중소형 쪽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 있기에 업종의 핵심주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오늘 8.59% 상승한 8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일에 체코원전 수주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4기 정도 되고 총 규모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의미 있는 규모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상황이고요. 중소형주 쪽이 원래는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주가 고점이 84,5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수요일에 수주 가능성을 안고 전고점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수급 강도가 유입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장중에 7.42%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약 3% 상승한 4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났어요. 시장 안에서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5배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점에서 약간의 노이즈들이 있었죠. 아마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을 강화를 한다라는 점. 그러면 셀러 같은 경우가 좀 유통 구조를 안고는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는데 셀러 입장에서는 좀 다른 구조기는 한데 시장 안에서는 약간의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정고점으로 만약에 주가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20% 정도? 그 정도의 실익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그 정도를 보고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기회비용단에서는 매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4만 원대 가격 이하에서는 가격 매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우선은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기점에 맞춰서 접근하는 정도, 그 정도로 저는 전략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HD현대 인프라코어는 모처럼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39% 상승한 7,820원, 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11월 정도부터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6,000원대 중반에서 한 8,000원대 중반 정도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굴삭기와 관련된 재고 부분의 회복, 이게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땐 아직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정세를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봉합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가는 한 6%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 안에서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의 시기상조 부분에 얘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건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를 좀 보시고 6,000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종목을 통해서 열어둡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심입니다. 음식료 관련된 업종 중에서 농심의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약한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 중에서는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실적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상저하고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하고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단행된 증설의 가동, 그 다음에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 실적 증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선제적인 반등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대 초반 이 정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존재를 하기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대응은 가격 메리트가 들어올 때는 매수가 가능한데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기점에 본 물량이죠. 포트폴리오의 본 물량 같은 경우를 좀 매수를 한다라고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였고요. 점상 시크릿 본편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가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수혜 섹터인지 피해 섹터인지 나눠서 알려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하루 힘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